뭉친 근육을 푼다는 도수치료, 근육 재생을 돕는다는 체외 충격파, 신데렐라 등으로 불리는 미용주사, 과잉진료 논란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시작을 한 거죠. 실손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명 중 65명은 보험료를 내기만 합니다. 대신 9명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갑니다.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비급여의 5세대 실손보험은 칼을 댑니다.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의 비급여 진료를 구분한 뒤 비중증인 비급여는 혜택을 대폭 축소합니다. 통원은 1회가 아니라 1일에 20만 원까지만 보장해주고 입원은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 합니다. 도수치료, 미용주사 등은 100% 환자 부담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됩니다. 모럴 헤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건은 기존 가입자들입니다. 2013년부터 출시된 실손보험은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 이후엔 5세대만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600여만 명은 갈아탈 의무가 없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초기 가입자들의 계약을 돈을 주고 사는 방식 등으로 해지를 유도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서울의 한 의원이 발송한 광고 문자 메시지입니다. 입원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한 의원 호캉스란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1세대 보험이니까 도수치료 받으면 전부 다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시작을 한 거죠.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주로 과잉진료가 이뤄집니다. 이런 과잉진료는 보험료를 올리고 의사들을 이른바 돈이 되는 정형외과나 피부과 등에 몰리게 해 필수 의료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 부담률도 90%에서 95%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술 횟수 등 진료 기준도 설정해 남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점 등이 크고 그 증가율이 좀 갑자기 늘어난다라는 항목들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실손보험도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일반 환자는 외래 진료비 최종 부담금이 최대 36%까지 늘어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현재 보장 수준이 유지됩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일부 보험 소비자 단체와 의사 단체는 보험 가입자의 혜택과 병원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병원비 부담될까 봐 듣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바뀌길래 불만과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일단 지난 1월에 이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겠다라고 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로서는 진료비를 뜯어보면 급여 부분과 그리고 네. 비급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충당을 해주고 비급여는 안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기 부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5세대가 도입이 되면 이 두 가지 외에 관리급여라는 것이 신설됩니다. 이 관리급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등을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건데요. 이 도수치료 등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사람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남용을 하고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가 의료 쇼핑이라든지 과잉진료 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관리, 급여 항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5세대의 골자고요. 네. 여기에다가 중증 치료와 경증 치료를 나누어서 자기 부담률도 차등화를 두겠다라고 5세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도수치료, 네. 뭐 백내장 수술, 네. 그리고 뭐 체외 충격파 이런 체외 것들. 충격파, 네. 그리고 영양주사 이런 네.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워낙 이제 의료비가 높다 보니까 건강보험도 안 되니까 실손보험으로 이거를 많이 이제
의료비를 이걸로 충당하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럼 관리급여 항목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면은 원래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진료비도 다 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의료 쇼핑이라든지 과잉 진료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니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네. 본인 부담률을 크게 늘릴 것인데 5세대에 대해서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네. 아직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예. 본인 부담률이 90에서 9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게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본인 부담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맞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2세대는 10%, 그리고 3세대는 20%에서 30%였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세대는 본인 부담률이 30%입니다. 근데 이게 90%까지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혹은 95%가 된다면 3배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도수 치료를 받았다. 그게 한 비용이 100만 원 나왔다. 그걸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치료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지금 본인 부담률이 90%라는 가정하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을 10% 부담하게 되고요. 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 부담이 90%가 되어서 90만 원을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 부담에서 실손보험은 딱 10%만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건강보험 부담률이랑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로 예시를 들었고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치료비에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9만 원이니까 정말 최종적인 본인 부담을 계산한다면 81만 원을 본인이 네.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1세대 가입했던 분들 하나도 돈 안 내다가 네. 만약에 이제 5세대로 뭐 갈아타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네요. 네, 보통 아예 내지는 않고 이제 아주 소액의 통원비 정도만 내게 되는데요. 네, 그것이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정말 뭐 10배 이렇게까지 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5세대 뭐 원하지 않아서 가입 안 하고 그냥 기존 거 유지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5세대로 넘어오는 것을 유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제로 지난 4세대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세대가 나왔을 때에도 이 계약 재매입,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테니 새로운 세대로 넘어오시오라는 것을 적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리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약 재매입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갈아타기 할 때는 보험료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물론 본인 부담금이 이제 높아지니까 싫겠지만 보험료는 또 낮아지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맞습니다. 5세대는 보험료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예시로 든 게 40세 남성이고요. 최대 가입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 겁니다. 이때 1세대, 그러니까 앞세대일수록 보험료가 높아요. 1세대가 5만 1,000원 정도,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세대가 13,000원 정도인데요. 5세대가 적용이 된다면 10,000원대 극초반 혹은 10,000원도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갈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년 이상이시라면 좀 갈아타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세대, 2세대를 갖고 계시다면 보험료 부담은 물론 클 수 있습니다만 본인 부담률이 확실히 낮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부담이 적은 현 세대를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면에 반대 케이스로 나는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고 병원을 가는 일도 거의 없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앞세대, 1세대, 2세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보험료가 특히 고정비가 너무 크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현재 4세대나 혹은 새로 도입되는 5세대는 10,000원도 보험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면 뭔가 좀 안 좋은 점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좋아지는 건 없어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낮아진다라는 것도 결정적으로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손보험으로 충당되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왕절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착 방지제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많았던 것이 앞으로는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실손보험을 들었었나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은 내 보험 찾아줌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